복지시설에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포항시도 41개 복지시설에 대해 예방적 코호트 조치를 실시합니다. 경주에서는 생활치료센터 추가 지정 방안에 대해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4월 시행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인데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이 극심한 만큼 시행령 의견 수렴 절차를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복지시설에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포항시도 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합니다. 경주에선 생활치료센터 추가 설치를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근무한 중국인 60살 간병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에 주소를 둔 A씨는 시설 격리 중 이동해 접촉자는 없습니다. 포항에선 어제와 오늘 7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지만 일가족이거나 신천지 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모니터링에 응하지 않은 신천지 신도 21명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봉화와 칠곡, 청도 등 요양원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르자 포항시는 71개 시설 중 청하, 정혜원 등 41곳에 대해 코호트,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종사자들은 7일간 외출과 퇴근을 금지하고 일주일씩 2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41개 시설 집단적으로 거주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입니다. 오늘 중으로 발동해서 이행하는 거로. 농협 경주교육원에 이어 보문단지 내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지정한다고 알려지자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경주 농어촌 민박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산업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생활치료센터 추가 지정에 앞서 생계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경주시의회도 경주 시민의 40%가 관광산업으로 유지하고 있고 관광 이미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시 외곽지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지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문단지 내 1000여 개의 숙박 객실이 전염병 병상으로 채워진다면 봄날에 벚꽃이 피고 각종 축제를 열어봐야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자율방역과 자원봉사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축산농협은 방역 차량 16대를 동원해 동국대 경주병원과 지역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방역 소독에 나섰습니다. 경주시 자원봉사센터는 도시락을 만들어 보건소 등 방역 실무자들에게 나눠주는 봉사활동도 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에선 봉화 푸른 요양원 외에도 경산의 한 요양원에서 또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등 생활복지시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도내 전체 복지생활시설에 코호트 격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철우 지사는 위반 시 형사처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51명의 대규모 확진자가 쏟아진 데 이어서 오늘 경산 행복요양원에서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감염이 확인된 도내 복지시설만 모두 21곳, 관련 확진자는 11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28명의 확진자가 속출한 칠곡 미랄 사랑의 집을 비롯해 시설 절반은 감염원조차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부터 도내 500여 개 복지시설 전체에 2주간 코호트 격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철우 지사는 한층 강경해진 어조로 다시 한번 관련 시설과 종사자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말 엄격하게 적용해달라. 아니면 우리 경북 지역에 봉화 푸른 요양원 같은 사례가 또 일어날 수 있다. 안동에선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확진 환자가 추가로 형사 고발됐습니다. 안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가족과 함께 점포를 운영하던 여성으로 검체를 채취한 뒤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도 확진 판정 전까지 이틀간 점포에 나가 음식을 조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격리 장소에서 무단 이탈하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경북 신천지 신도와 예비 신도 6,000명 가운데 5,000명 가까이 검사가 끝났고 양성률은 6.7%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주 초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확진자 증가 추세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걸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한편 다음 달 김천에서 개최 예정이던 도민체전과 경산에서 열려던 장애인체전은 모두 취소됐고 상반기 구급공채와 경상북도 공기업 통합채용시험 등 7개 시험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경북지역 공천심사 결과 현역 의원인 경주시 선거구의 김석기 의원과 영양 영덕 울진 봉화 선거구의 강석호 의원이 컷오프 탈락했습니다. 경주시 선거구에는 김원길 현 미래통합당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과 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경선을 벌이게 됩니다. 또 영양 영덕 울진 봉화 선거구에서는 박형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부장검사와 이기영 현 미국 연방 공인건축사가 경선을 벌이게 됐습니다. 한편 포항남 울릉 선거구와 북구 선거구는 공천심사 결과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4월 시행을 앞두고 오는 11일까지 시행령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은 외출조차 꺼리는 마당에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의견 수렴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의 피해자인 포항시민은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국가의 특별 지원을 받는 수동적인 역할만 부여돼 있습니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서 포항시민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전문가들이 최소한 2명 이상씩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시행령에는 이 점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 주체인 것도 문제입니다. 산자부가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실증 사업을 주도한 만큼 국무총리실이 주무부처가 되는 게 상식적입니다. 3년인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법상 손배 청구일은 지난해 3월 20일 정부 조사단의 발표를 기준으로 2022년 3월 21일까지입니다. 피해 규모가 5만 건이 넘고 홍보 부족이나 행정 절차 지연,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남은 2년은 너무 촉박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지금 이 신청 규정을 없애고 소송하고 싶은 분은 소송을 하시고 이 지원금을 받고 만족하실 분은 만족하시라고 지금 투트랙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밖에 특별법 제14조와 16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법 제정운동을 이끈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가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사태 한가운데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한 달 정도 늦추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그리고 충분한 의사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시행령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특별법인 포항지진특별법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수선한 틈을 타 속전속결 처리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시민의 아픈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군 북면에 있는 구수곡 자연휴양림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구수곡 자연휴양림은 20실 규모로 경증 환자가 격리 수용돼 치료를 받습니다. 한편 LG그룹은 울진군 온정면에 있는 167실 규모의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휴관 중인 울진 통고산 자연휴양림을 접촉자 격리시설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인력 부족을 호소한 포항시 간호사회 회장의 손편지에 전직 간호사 15명이 응답했습니다. 전직 간호사인 이들은 모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포항의료원 선별진료소에 투입됐습니다.